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통영 모의고사 3주차를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미리 풀어오셨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 시험처럼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시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앉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못 가시지만 그 시끄러운 카페라든가 도서관 가시면 도서관 입구 있죠? 거기 앉아서 문제 푸는 연습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뜻하지 않게 시험장에서 뒷문 앞에 앉거나 또 교탁 앞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게 여러 장소에서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본 것도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한 문제를 더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와서 문제 푸는 속도를 빨리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제를 빨리 풀다가 3개를 실수하느니 5문제를 못 풀더라도 내가 하는 걸 정확히 맞히는 게 결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와 고칠 수 없습니다. 푸는 문제를 정확히 맞히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문제를 내가 좀 느리게 풀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한 1분 있다가 시험지를 이렇게 확 이렇게 넘겨요. 시험지를. 이렇게 시끄럽게 확 넘겨요. 이렇게 시끄럽게. 그럼 옆에 다 들리겠죠. 그럼 옆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를 빨리 푸나? 옆에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럼 나는 즐겁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시험지 찢어지면 안 돼요. 안 찢어지게 이렇게 시험지를 확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다 풀어주셨으로 믿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통영 모의고사는 다른 민법 시험 위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변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치는 상당히 좋은데 뭐 가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이건 1번 문제 단골 메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거 아주 이제 지겹습니다. 처음에 강제집행, 강박,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명의신탁, 양도세 등등 조세. 얘들은 103조 아니다. 이걸 강강어신조, 강강어신조였습니다. 특기 시험은 강강조로 끝납니다. 근데 가끔 강강어신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판례가 있는데, 자, 우리 갑에 대한 도박 채권자인데 갑이 도박빚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대신 갚아야지. 근데 또 우리 부동산도 잘 알아요. 그래서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판 돈으로 도박 채권 채무에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했죠.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이런 사실 전혀 모르는 상대방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자, 그럼 이 일련 행위 중에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없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는 도박과 관계에 있어서 103조 모의가 되는데 도박 채권자이든 아니든 대리권 수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얘들은 도박과 관계에 있어서 무효가 아닙니다. 그럼 시험은 당연히 이거 누가 안 틀려요. 도박에 있어서 시험은 이쪽을 냅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가 아니다. 자, 그럼 41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1번 양도세 동그라미 끝났죠? 아니다. 2번 강제집행 동그라미 아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3번 전통사찰 주재직을 거액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 일을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은 양수인에 대한 주지 임명행위 동그라미. 이건 종교행위죠. 종교행위를 뭐 첫 계약처럼 103조 모여라면 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법원 난리 납니다. 대법원 난리 나요. 그래서 괜히 관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건 103조 모여 아니다 그랬어요.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103조 모여 아니다 그랬습니다. 4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 일부인 일부를 양도받기로 했다. 이게 당연히 103조 모여죠. 자, 5번 아까 나왔죠.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 채권자에게 동그라미 쳐요. 대리권 수여 동그라미. 그럼 103조 아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1번, 2번 두 개 묶어요.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 동그라미 적용됩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 동그라미. 추인 안 되죠? X.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입니다. 옳은 건 1번이죠. 자, 1번. 3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경우는 부담 없는 징역 동그라미. 무상계약에 적용되지 않죠. 4번 경매 동그라미. 그럼 이건 법률력이 핵인 줄 알아요?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백사조 모유가 아니다. 아니다. 다음 5번. 5번은 제일 끝에 추정된다. 틀려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궁박경설 무경험했겠지라고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효 주장자가 다 입증해야 되죠. 정답은 1번이 있었습니다. 다음 4, 2, 3번. 통정의 표시 108조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표의자 진위와 표시 불일치 간에서 상대방과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통정이죠. 둘이 짜야 되죠. 2번.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 동남쳐요.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108조 무효인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이 금채취였죠. 금전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요건을 갖췄다면 별도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로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3번. 통정의 표시로서 의사표시가 자 가로쳐봐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가로. 그럼 뭐든지 무효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다시 뭐든지 무효 취소는 주장자 입증한다. 그럼 주장한 자는 그 무효 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어. 맞았습니다. 4번. 자, 4번은 뭘 허위로 했죠? 뭘 허위로 했어요? 그렇죠. 이 허위 근저당 있죠. 가로쳐봐요. 가짜.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 가로. 이게 허위 표시니까 이 가로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음의 제3자입니다. 그럼 이 계약이 유효하다가 믿고 그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 동그라미. 그럼 이 가압류는 그 가짜 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한 자는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답니다. 그 다음 자 5번은 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그러면 가장 양수인 가로쳐봐요. 이게 가장 매매, 이게 허위 표시, 가장 매매.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의 인초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가짜 양도 양수 안 했다면 가등기 나올 수 없죠. 그럼 제3자입니다. 그리고 허위 표시 3자는 선의로 추정되죠. 그래서 가등기 경로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니까 입증책이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 공인노무사 문제에서 문제를 약간 다른 스타일로 각색했죠. 그러니까 또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시험 기출문제를 풀므로써 우리 기출문제는 형태가 뻔하거든요. 다른 유형 문제를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다음 이제 OPC 무효 보겠습니다. 자, OPC 무효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취소 X. 잘 보세요. 자,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없다죠. 그러니까 굳이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취소 X 꼭 외우세요. 즉 갑에게 X토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X토지를 매매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쓴다는 게 계약서의 착오로 X지번 대신 잘못해서 Y토지 지번을 잘못 줬고 계속 착오로 그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다시 을이 병에게 매매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그럼 갑과 을은 X토지 의사합치했는데 표시만 Y로 잘못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잘못된 표시만 지우면 되죠. 이거 지우고 X로 바꿔주고 이 등기 다 잘못한 거라 원인 무효, 절대적 무효 다 말소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X토지 등기부 열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등기해야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결국 X는 완전 유효라 취소할 게 없어요.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조차 안 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결국 취소 X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 진위에 따라 매매계약이 X로 성립한다. 다시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표시 지워요. 그리고 당사자 진위 의사에 따라 X토지가 매매계약 성립하는 겁니다. 자 문제 자 그 다음 이제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지면 원칙은 선택할 수 있죠. 사기 취소하든 착오 취소 원칙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예외라 외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신호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의사 있는데 잘못해서 연대보증 서면에 사인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할 줄 알았는데 잘못하고 여기에 서명했어요. 그럼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강에서 비통착은 의사표시 불일치고 사기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사와 표시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하죠. 따라서 이건 이 불일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차고 취소 여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일치로 올 수 없죠. 그래서 애초에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설령 제3자가 기망했더라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니까 착오로만 간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원래는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착오 취소만 따져요. 이거. 그래서 자 이제 외웁니다. 신연착 이거요. 신연착. 그리고 신연착은 여기 보세요. 표시상 착오. 신연착은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표시상 착오 나오면 신연착. 그래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4번 착오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은 여러분 중개사법에 나온 판례죠. 그 판례 연장입니다. 1번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해서 매매 목적물이 지적소상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자 그럼 매수인은 측량을 통해서 확인할 의무가 없다. 그게 중개사법에서 공부했죠.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그래도 중과실 없어요. 과실 없다. 의무가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 2번 자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오표시 무예 공부했죠? 잘 보세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동그라미 써요. X토지. 표의자가 갑이라면 아까 갑의 의사표시는 X토지, 진이가 X토지죠? 그 다음 상대방이 써요. 을. 그럼 우리 그 진이에 동의했죠? 그럼 써요. 동의해. X토지. 그러니까 아까 오표시 무예에서 갑도 X토지 의사합치했고 을도 X토지 의사합치했죠. 지금 그겁니다. 그 다음 그럼 취소 X. 지금까지가 이게 오표시 무예. 그럼 취소 X. 그래서 표의자는 착오 이유로 의사합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위에 동의했으니까 X토지 완전 유효라 취소할 수 없다. 오표시 무예입니다. 그 다음 3번. 자 상대방 동그라미 쳐요. 유발 동그라미.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 동그라미.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나쁜 짓을 했으니까. 5번 제3자 기망행 이후에 자 동그라미 쳐요. 표시상 착오 동그라미. 그럼 씁니다. 아까 신연착. 그럼 여기는 사기와 착오를 선택한 게 아니라 신연착. 여기는 착오 여부만 따진다. 그래서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 동그라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 110조 1항 2항 사기 강박 의사표시 잘 구별합니다. 110조 1항은 법률행위를 갑과 의뢰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가 110조 1항. 110조 2항은 법률행위를 갑과 의뢰했는데 제3자 병이 나와요. 그래서 병이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은 제3자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당한 을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취소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취소할 수 있게 법을 만들면 자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너가 나를 사기쳤다 그래. 그럼 둘이 짜고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상대방 갑이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정말로 사기 강박 당했어요. 근데 사기 강박 당한 사실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상대방을 별로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죠? 이때는 원칙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자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 갑 상태에 달렸어요. 그래서 을이 취소할 수 없더라도 나를 속인 병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 다음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이 여기 말한 제3자입니까? 대리인은 제3자 아니죠. 자 을이 보기에 갑이나 갑대리인 그놈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이쪽으로 알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병이 대리인까지 아니고 갑의
난 단순한 피용자 그냥 일반 종업원이다. 이건 제3자입니다. 사장님과 종업원을 동일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리인은 이쪽으로 있죠. 당사자와 동일시해야 돼요. 근데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이쪽으로 110조 1항. 그래서 가부 대리인이 사기당박하면 우리 봤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대리인이 사기당박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뭐 알았거나 알수 하면 틀려요. 이쪽이라 본인이 알았던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피용자는 제3자,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1항 당사자와 동일시한다. 자, 45번 사기의사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취소할 수 없죠. 않고 의사표시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 체결한 경우 자 가로쳐봐요. 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까지 가로 상할 수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3번 상대방은 동그라미 쳐요. 대리인이 사기 동그라미.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고 제3자가 아니고 1항 당사자와 동일시한다. 대리인이 사기를 행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1항으로 올라간다. 맞았습니다. 자, 3번, 4번 두 개 묶어요. 자, 4번.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지할 관계에 있는 자, 피용자 동그라미. 그럼 얘는 제3자다. 피용자가 사기를 행해서 계약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5번.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 체결한 피기망자, 기망당한 자.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총괄수 아까 있다 했죠?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 책임 물을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4번 피용자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3번, 4번 잘 비교합니다. 그 다음 이제 46번 강행법 위반은 법률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강행법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행위, 그 약정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지 않고 허용된다.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죠. 2번 자 형사사건 동그라미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구봉사 약정은 이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죠. 해당한다. 민사사건은 유효, 형사사건은 103조 무효. 엇갈리면 안 됩니다. 3번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강행법 위반 무효가 아니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 단속 규정이에요. 근데 단 허가구역만 무효. 여기 허가구역 없죠. 그 원칙 유효. 4번은 중개사법이죠.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동그라미 직접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개사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거래하면 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지만 사적거래는 내버려둬요. 사적거래는 유효. 이것을 단속 규정. 5번 강행법 위반에서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는 표현대리가 나올 수 없어요. 표현대리는 행위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 갑은 그 소유의 엑스토지에 자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자, 대리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 할 대리권 줬죠? 돈 빌림에서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을 수했습니다. 우리에게 수했는데 우리 갑을 대리해서 엑스토지를 자 병에게 그다음 매도하는 계약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대리권은 저당 설정할 대리권인데 실제로 뭘 했죠? 매매했죠. 이게 무권대리. 을은 매매할 권한 없죠. 이게 무권대리. 자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을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없죠. 표현대리는 성질이 무권대리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음을 자 알았더라도 동그라미 알았더라도 다음 병의 갑에 대한 최고 동그라미 최고가 인정되죠. 우리가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근데 철에는 선철이, 철에는 선의만 가능하지만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합니다. 네, 정답은 2번. 이제 3번과 비교하세요. 2번, 3번 묶어요.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뭐 여기까지 똑같죠? 똑같아 이게. 알았더라도 동그라미. 다음 철의 동그라미. 악의는 처리할 수 없다. 4번. 의뢰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에 동원하십니다. 법리에 따라 본인값 책임 경감할 수 없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표현대리는 손해배상이 아니죠.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병이 의뢰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의뢰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뭐든지 행위 당시죠. 계약 성립 당시에요. 계약 성립 당시 이후 모든 사정 틀렸습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만. 행위 당시 이후 X. 그래서 정답은 비교적 쉬운 데 있었네 이거. 그 다음 이제 48번입니다. 표현들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기억 대리권 소멸호 표현들이 이게 129조. 이 규정은 의무대리만 틀렸죠. 이게 아니라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후 표현들이가 의무대리만 적용되고 나머지 126조와 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됩니다. 니은. 자, 니은 주의하세요.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자, 표현대리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자 특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표현대리 주장할 때 A 행위가 B 행위가 특정해서 비행위가 표현대리라고 주장해야겠죠. 그죠? 특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와서 주의하세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주의하세요. 해설 참고. 다음 디귿. 강행국 위반에서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법률행위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죠. 표현대리는 행위가 무효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리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동그라미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라고 아까 전에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그렇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라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많이 맞고 있죠? 많이 맞고 있을 거예요. 자, 49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유동적 뭐예요? 1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 대해서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직 없는 한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자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모여에서는 이런 채무불 이행 해지할 수 없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계약금 해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채무불이행 해지는 안 됩니다. 3번. 갑과 을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그냥 확정 조의가 되는 거죠. 4번. 매매계약이 을 사기 후에 체결된 경우 갑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 이후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가능하죠.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다른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5번. X토지가 중간 승낙 등기 합의에 따라 을로부터 병에게 허가 없이 점유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갖지 않죠. 자, 이건 허가구역인데 중간 승낙 등기 합의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병도 갑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 무효니까 이행 청구 못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0번. 법률행위 조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률행위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 문제로서 가로칩니다. 그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가로 맞았습니다. 뭐든지 주장자가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그러니까 정답 1번이고 자 일반 규정에서 처분, 보존, 상속, 담보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처상보담 할 수 있다. 3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이 유효란 말이죠. 틀렸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뭐 4번 같은 지문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4번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했습니다. 플러스 이미 성취 기성조건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 써보세요. 플러스 효력 발생 조건이라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무효가 틀렸고 유효를 뭐라 했죠? 유효를 여기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여기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 다 5번은 조건은 원칙 소급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할 수 있습니다.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 동그라쳐요. 하기에 의사 동그라미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 의사에 의한다죠. 밑에 다 틀렸다. 그 의사에 의한다.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있었죠. 다음 51번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인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2번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해요. 무효등기 용의관 합의는 묵시적 이루어질 수 있다.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대 생해진 중간승인화 등기 무효. 이게 맞았죠. 아까 나왔잖아요. 중간승인화 등기 원칙 유효이지만 허가구역은 효력 규정이라 그때 무효가 됩니다. 4번 상속 동그라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할 필요 없죠. 187조. 저 5번은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고 중간생략 등기는 허가구역 아니면 유효. 저 5번 미등기 건물에 원시 취득자 씁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갑 썼죠.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씁니다. 승계 취득자가 매수인 갑과 을 사이 합의 동그라미 합의유에서 직접 승계 취득자 씁니다. 매수인 을 명의로 소유권자 보전 등기 동그라미 그럼 그거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갑 앞으로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갑을 건너뛰고 그냥 을 앞으로 보전 등기했죠.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로 유효합니다. 그걸 등기법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2번 등기 추정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X 보지 마세요. X. 자,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추정된다 틀렸죠.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 없다. 추정력 없다. 대항력 없다. 가등기만으로 아무 효력 없습니다. 정답이 아주 쉬운 데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건 그냥 패스하세요. 이 시험 지문 아닌 게 시험 범위 아닌 게 지문에 실제로 나옵니다. 그럼 그냥 패스하면 돼요. 정답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아는 데 있습니다. 다음 3번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 동그라미 쳐요. 그럼 보존 등기 나오면 추정력은 다 깨진다 하면 거의 맞습니다. 100%는 아니고 거의 맞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무조건 깨진답니다. 다시 3번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추정력 깨진다 맞았습니다. 4번 등기가 동그라미 쳐요.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네 글자로 불법 말소. 그럼 두 글자로 뭐죠? 두 글자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씁니다. 유효. 그 다음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유효예요. 그 다음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유효죠. 유효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5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 보존 등기 추정력 나왔죠? 그 무조건 깨진다. 맞아요. 깨진다. 다시 5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은 그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았다. 사정이 뭐죠? 사정이 해방 직후에 일제시대 해방 직후에 국가로부터 소유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죠. 그럼 당연히 깨진다.
아무튼 보조등기 무조건 깨진다. 그래 푸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가등기 없다. 다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201조부터 203조고 이걸 좀 오늘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자, 먼저 201조부터 203조가 어떨 때 적용되는가? 항상 법조문은 적용 범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고 점유자는 본권 없어요. 저희 이것은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그 만약에 본권이 있는 점유자가 있다면 이자에게 반환 청구한다. 적용 안 됩니다. 여긴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돼요. 본권이 뭐죠?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임차인은 채권자지만 정당하게 빌려서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자도 본권이 있죠? 전세권자도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 없다. 이건 누구에게?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그리고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는데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자 갑이 한 3년 후에 야, 내 것 돌려줘 라고 할 때 자, 이제 현재 소유자가 3년간 본권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죠. 그때 적용됩니다. 그럼 을은 나가야겠죠. 을은 점유할 권리 없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이제 첫 번째, 자, 나갈 때 을은 결국 갑부동산을 3년간 권한 없이 사용했죠. 그럼 3년간 사용료를 줘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201조에서 만약에 을이 선이라면 3년간 과실을 을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설사 갑이 손해 입었더라도 부당이득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가 선이면 법에서 너가 과실 먹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없고 좀 이따 203조에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갑에게 통상표류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을도 본권 없음을 알았다 악이라면 당연히 과실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은 선이 악이만 따져요. 과실은 자주 타주 안 봐요. 타주이더라도 선이면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은 선, 악만 판단한다. 자, 두 번째, 이제 을이 본권 없이 갑물건을 사용하다가 을이 물건을 멸실훼손시켰다. 그럼 을은 쫓겨나면서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을이 만약에 선의자주라면 안 고쳐줘요.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외워요. 선자현존, 선자현존. 이제 선자가 아니면 다 전손해배상, 새 걸로 다 고쳐줘요. 그럼 악이도 전손해배상, 선이 타주도 전손해배상. 그래서 오직 선자현존, 나머지는 전손해를 배상합니다. 그 다음 203조에서 만약에 을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는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가 선택하고 자, 필요비는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익비는 뭐 5천만 원이 될 수 있고 5천만 원. 근데 회복자 갑이 을에게 5천만 원 내줘야 되는데 갑이 5천만 원이 없어요. 그럼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금액을 2천이라면 자, 금액이 2천이라면 법원이 자 2천만 원 상환기간을 이제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간 허용했다. 6개월간. 그럼 6개월간 돈 달라 못하죠. 그럼 변제기가 늘어났으니까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년 전에 3천만 원 들었는데 3년 후에 감가가 돼서 2천 된 거죠. 그럼 회복자는 당연히 지금 받아갈 당시에 가치가 2천이니까 2천을 선택해요. 그래서 회복자가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없으면 법원에서 기간 허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약에 을이 선이어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보시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옛날에 외웠잖아요.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뭐 선악 자타 묻지 않고 무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을돈 들여서 갑 물건이 좋아졌죠. 그럼 당연히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 자타 묻지 않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고
다음 필요비 언제 청구해요? 지출한 즉시가 아니에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가 필요비 지출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에요. 근데 임대차는 번권이 있죠. 여기랑 상관없어요. 여긴 번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똑같이 반환할 때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똑같아요. 둘 다. 임대차랑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이상한 게 임대차에서는 이걸 모르거든요. 여기서는 또 그걸 알아요. 임대차는 임대차에서나 잘해. 여기다 적용하지 마세요. 이건 둘 다 너 나가 그럴 때 필요비, 유익비를 동시 청구한다. 다시 비용은 언제 청구한다? 지출한 때가 아니라 너 나가 하거나 나갈 때 청구한다. 그 다음 자 비용 청구 상대방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회복 당시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세요. 반환 청구할 때 필요비 유익비 청구하고 반환 청구할 때 비용 청구하고 반환 청구한 그때 그놈에게 비용 청구한다. 똑같죠? 빨간색이 다 반환, 회복이 반환 똑같아 이게 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3번 점유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점유자는 선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기가 사선을 끊어요. 맞습니다. 다음 잘 보세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권한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여 곧 그동안 점유에 대한 선의 주장이 깨진 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권한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죠. 그럼 선의는 당연히 본권 없는 거거든요. 선의는 본권 없음을 모른다예요. 선의가 뭘 모른다? 본권 없음을 모른다. 따라서 당연히 본권 없는 겁니다. 선의라. 그래서 권한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 해서 곧 그동안 점유가 선의 주장이 깨진 건 아닙니다. 선의는 당연히 본권이 없는 걸 전제로 나온 말이에요. 악이라고 따로 깨트려야 돼요. 너 점유가 악이었다고 따로 깨트리지 않는 한 선의 추정 깨지지 않습니다. 헛갈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다음 2번 선의 점유자라도 자 본권에 관한 소 동남쳐요. 소에서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 가로 맞았죠? 맞았다. 그때 악의로 본다. 다음 3번 3번도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주의하세요.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동남쳐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즉, 자 선의면 과실취득하죠. 내 선의인데 고의과실, 주의무 위반했다. 과실, 실수, 잘못.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과실취득과 불법행위 서로 달라요. 과실은 선의면 취득이에요. 불법행위는 별도로 고의과실 있다면 책임질 수 있죠.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과실취득과 이건 201조, 201조죠. 이건 750조 영역에 달라서 따로따로 판단하면 안 헷갈립니다. 다음 4번은 748조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X 보지 마세요. 5번 악의 점유자는 가로쳐 보세요. 과실로 인하여 맞습니다. 가로 과실을 훼손한 경우 그 대가를 포상합니다. 이걸 과실 없이 하면 틀리죠? 잘못 없이 하면 틀려요. 그래 다시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해서 1번과 3번은 주의하세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다음 54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선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 범위에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 동그라미 포함된다죠.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포함한다. 자, 이게 이제 올해 간평 변형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여기 점이 있지 않죠? 2번 지문을 제가 변형한 거 이거 2번만. 나머지는 간평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전혀 무관하니까 제가 그냥 빼버린 겁니다. 전혀 무관하니까.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럼 자 2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 필요비 동그라미 상환 청구할 수 없죠. 그죠? 이 2번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2항이면 시험에 안 나온 지문보다 2항이면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2번을 제가 교체한 거 이거. 다 여러분을 위해서. 3번 점유물이 점유자와 규칙 사이로 훼손된 경우 그러면 선자윤전. 선의 점유자는 소유사가 없네요. 타주죠. 타주면 전손해배상. 현존 틀렸습니다. 4번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자
반환 청구 동그라미 반환 청구 받을 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5번 점유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제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그죠? 지금 회복 청구한 그놈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한다. 아까 했잖아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그 정답은 4번.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소유권 점유율 취득시효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점유율 취득시효 완성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건 채권료 청구권이죠. 그럼 채권이라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인을 대법원이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청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갑과을 말고 이해관계인 제3자 병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미리 딱 이렇게 대법원이 미리 공식으로 만들어뒀다. 그 다음 이건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시효는 이 공식 이대로 하세요. 그럼 55번. 자, 55번은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항상 이 공식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럼 자, 그림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는데 을이 20년 시완성했어요.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사람이에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왼쪽 사람 갑. 근데 만약에 이때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왔대요. 그럼 이번에는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죠? 바로 왼쪽 병, 바로 왼쪽 사람 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간에 소유자가 100번 바뀌어도 바로 왼쪽 최종 등기 명인 101번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이에요. 바로 왼쪽.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지문. 시효완성자는 취득시 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 다 가로쳐요. 완성 당시 등기 명인 가로. 여기 완성 당시 소유자. 다시 가로쳐요. 완성 당시 등기 명인 가로. 그게 누구라고요? 완성 당시 소유자. 이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2번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인이 바뀐 경우 여기죠.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인이 병으로 바뀌었다. 그럼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자 가로쳐요. 가로 완성 당시 등기 명인 가로. 그럼 여기서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둘 다 왼쪽 사람 해서 다 맞았어요. 바로 왼쪽 사람. 그 다음 자 3번 보세요.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자, 완성 후 동그라미 등기 명인이 변경 동그라미. 그럼 이제 못합니다. 완성 후 소유자에게 못해요. 변경되면 설사 등기 원인이 취득시 완성 전에 존재했더라도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부동산을 을이 점유해서 20년 시효 완성했습니다. 완성 당시 소유자는 왼쪽에 있어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완성 후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오른쪽한테 못합니다. 오른쪽은 완성 후 소유자예요. 오른쪽이 못해요. 왼쪽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왼쪽. 고개를 왼쪽. 오른쪽 들면 빰 때려버리게. 오른쪽 들면 빰 때려버려요. 오른쪽 앉지 마세요. 오른쪽한테. 왼쪽한테. 그래서 그 오른쪽한테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오른쪽 하면 빰 때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자 만약에 자 오른쪽이 못하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이 왼쪽한테 회복됐다. 그때는 왼쪽한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는 한 원칙 오른쪽에 못한다. 왼쪽 오른쪽만 잘 비교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갑부동산을 을이 점유계시해서 20년 시효 완성했는데 그럼 현재 을은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제 등기하지 않다가 오른쪽 병한테 넘어오면 이제 오른쪽한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고 을은 현재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점유합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점유하니까 우리 멀리 써가지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역으로 20년을 계산해요. 역으로 계산해서 그럼 나는 이날 점유 계산점을 삼겠다. 그러면 이날 점유 개시해서 이날 20년 시효 완성했으니까 왼쪽 병에게 등기 청구했어요. 대법원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못하죠? 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네 멋대로 역산해서 계산제 삼을 수 없습니다. 너는 이날 완성했지. 이날 완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제3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산점 임의로 삼을 수 없답니다. 단 예외적으로 만약에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하면 갑과 을만이 있죠. 그럼 너희들 멋대로 하면 돼요. 그때는 계산점 임의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그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임의로 삼을 수 없다. 근데 자 다시 이제 근데 보세요. 이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죠? 이때부터 우리 또다시 20년 점유했대요. 그럼 헤이드헤드 넘어했죠? 그러면 2차 취득시 완성했죠. 그럼 다시 공식.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왼쪽 병한테 이제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식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또 2차 취득 시효 기간 도중에 정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자 여기 없지만 여기 왼쪽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담 4개 청이 빠져서요. 이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왼쪽 이자에게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뀌면 바로 왼쪽에 오른쪽 X. 그럼 자 4번 취득시효 기간 진행하는 중에 등기 명인이 변동된 경우 그럼 등기 명인이 변동됐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산점 임의로 삼을 수 없다. 갑과 을만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다음 취득시효 기간 계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이렇게 역상 거꾸로 소급해서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명의인이 변동됐으니까. 5번 취득시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바뀐 경우 이렇게 병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등기 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면 그럼 2차 취득시효 그때는 취득시 완성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정답은 5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왼쪽 오른쪽만 잘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씩 하시고 나머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10분씩 했습니다.